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총선이 꼭 23일 남았습니다. 총선을 23일 앞두고 여권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물밑에서 조율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지난 일주일 가까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율도 해왔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 기자들과의 도어 스태핑, 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를 하면서 거의 폭발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조율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 이 총선 전국을 보는 이 시각이 다르다, 또 이 문제를 푸는 이 해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 누가 힘이 세냐, 어느 쪽으로 밀리느냐, 덜 밀리려고 하고 더 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상은 됐던 부분이죠. 지난 1월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 문제로 인해서 이 당정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는 누가 판정성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동훈이 자기 뜻대로 다 한 게 아니냐, 아니다, 윤 대통령의 뜻대로 결국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송은재TV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에 윤 대통령이 아량을 가지고 받아들여 줬다, 이렇게 해서 화합하는 모양새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 당시에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훨씬 심각한 모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을 23일 앞둔 시점이어서 당정 갈등,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갈등입니다. 이젠 갈등을 빚고 말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또 모든 게 총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따라서 총선 승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다 터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인상적인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로 당정 갈등, 충돌이 있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지는 않죠. 이 기자들과 다 대화는 하는데, 이제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고 또 피하고, 가급적이면 현안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대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그걸 이유로 해서 피했는데, 이 당정 갈등 때문이죠. 윤 대통령과의 이 충돌,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번 총선에 결정적일 것이다 라는 걸 한 위원장도 알고 윤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종합 정리를 해서 지금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을 이야기한 것이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거부를 한 것이고, 나머지 의대 증원 부분이라든지 물가는 윤 대통령도 챙기기 시작했고, 의사들과의 대화도 윤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물가나 의대 증원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충돌할 것은 아니다. 같이 노력할 부분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종섭, 황상무 처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이제 갈등을 빚어왔던 것은 장해찬, 도태우 부분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의 생각과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제 이 비례대표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순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입니다. 이철규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례적이고, 이건 윤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이고 유일하게 지금 윤 대통령과의 이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면서 공천관리위원이고 이철규는 또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철규의 말은 곧바로 윤 대통령의 뜻으로 읽힙니다. 이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놓고 이철규가 다시 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아니다. 비대위원 2명이 들어가 있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들어가 있다. 이 뭐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거 또 이 비리 전력 징계를 받았던 뭐 이런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핵심적인 것이 주기환이죠. 전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주기환, 이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뭐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죠. 이 주기환에 대해서 24번을 배정을 했다. 그래서 주기환이 여기에 반발을 해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반발을 해서 사퇴를 해버리고 또 이철규 유일하게 지금 한동훈 이 지도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이철규가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비례대표 순번 다시 해라. 21일, 22일 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때까지 바꿀 수 있다.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참 이럴 때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너무 강력하게 이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한동훈은 이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의 판단은 이런 것까지를 해야 한다. 이런 희생까지가 필요하다. 지금 이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아마 지금 태어나서 아마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을 겁니다. 뭐 이게 대체적으로 나뉩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지금 이 총선 전국을 보는 이 시각과 해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4년 전에 이 수도권의 121석 가운데 16석입니다. 이 16석으로 망했다. 또 한동훈이 입 밖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그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8%포인트 졌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한동훈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이게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개입을 하고 있고 지금 공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다.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뭐 장해찬과 도태우부터 시작이 돼서 이 비례대표 후보까지 그 전에 여기에 지금 비대위원으로 있는 김경률, 이 김경률을 또 한동훈이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방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김경률의 막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은경이 갈수록 지금 무리한 요구들, 발언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지금 수도권 후보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영남권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도 수도권, 영남권이 다르고 또 뭐 같은 영남권,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친윤 쪽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지금은 뭐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생각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과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을 어쩔 수 없이 믿고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또다시 충돌, 뭐 또다시 어떤 협의가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젠 뭐 20여일 남았습니다. 이 충돌, 이 수습이 총선 승부를 가르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민주당을 쫓아가는 형편이다. 전국은. 물론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한데 정확한 것은 지금도 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승부에 있어서나 이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금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승부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대책이 다릅니다. 이 분석이 다릅니다.
또 지금 이 지지율을 놓고 여론조사 지지율을 놓고 이걸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지역별로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해찬과 도태우 부분은 이제 뭐 정리가 됐습니다. 장해찬, 도태우가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많이 남겨주었다라고 보입니다. 그 대안으로 공천한 사람들을 보거나 지금 뭐 장해찬, 도태우가 받고 있는 지금 열광적인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지지를 보면 장해찬과 도태우가 이렇게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금 다른 이 결이 다른 모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해찬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뭐 이런 걸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태우는 또 이번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걸 직접 공격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별로 또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일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에 맞서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 한동훈 지도부가 이 두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이 두 사람 외에도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있던 사람으로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습니다. 그런 여유를 줬다라고 보입니다. 뭐 열심히 해볼 일이고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황상무는 이게 지금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 거부를 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것을 보면 황상무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대통령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상무의 문제는 이번에 소위 막말이었습니다. 그 기자에게 대해서 과거에 언론 테러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뭐 그게 문제가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면서 이 황상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입니다. 사퇴, 이 인사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랍니다. 뭐 내용은 사퇴죠. 이게 핵심은 실언을 한 것이고 막말을 한 것인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핀트가 다릅니다. 내용이 뭐 전혀 다릅니다. 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이런 언론사 사찰을 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핀트가 다릅니다. 황상무는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제 뭐 약간의 혼선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황상무가 사퇴한다라고 보도했다가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황상무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걸로 대통령실도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이종섭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부분과 물가는 같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종섭이 가장 첨예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이번 충돌은 이제는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리고 적당히 이렇게 봉합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내용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승패가 납니다. 이거 지금 어느 쪽이든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인사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종섭이 사퇴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 않느냐. 뭐 형식은 해임이 될 겁니다. 이종섭이 조기 귀국을 하라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공수처 이제 소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가장 잘못한 것은 공수처고 그 다음 이 공수처로부터 각종 수사 기밀을 받아서 MBC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고 그걸 받아서 민주당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공작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이게 출국금지, 잘못된 출국금지라고 하더라도 출국금지가 있는데 왜 굳이 대통령이 여기에서 인사권을 추진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시간 이제 수사를 받고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푸는 방식으로 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 대목에서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수처의 잘못된 부분 6개월, 7개월 동안이나 이 출국 금지시켜 놓고 소환하지도 않고 그 다음 MBC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공수처의 태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가 뭐 제대로 수사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데 지금 총선 전국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 공수처의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을 밝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지금 윤 대통령 생각은 공수처가 소환을 해라. 그러면 이종섭이 와서 조사를 받으면 될 게 아니냐. 지금 이종섭이 귀국을 한다라고 하면 또 가짜뉴스를 생산할 것이고 또 논란이 일 것이다. 이게 현명한 방법이냐 이런 생각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했든지 이걸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이종섭이 자기 처신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야 이종섭이 뭐 사퇴를 하면 깔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공수처와 MBC의 가짜뉴스, 민주당의 선거 공작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자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이번은 뭐 봉합식으로는 어렵다. 이번은 어느 쪽이든 이제 소위 승패가 나야 되는 대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부산의 장해찬을 놓고 윤 대통령이 옳지 않느냐. 한 위원장이 장해찬에 대해서는 이 잘못한 것이다. 이 공천을 취소한 것은 참 국민의힘 이 뭐 각 후보들도 나뉘고 지지층도 나뉘고 지역별로도 나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무엇일까? AI가 있으면 이 AI, 인공지능 AI가 있으면 이 정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한동훈이 얼마 전에 그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면 자기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사석에서 제가 이 정치부 오래 취재를 한 기자들과 함께 이 가벼운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길 때 이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뭐 업무 역량도 있고 인간적인 신뢰감도 있고 일을 맡길 때는 이게 검사 세계, 검사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기자들도 취재하는 스타일이 또 다 다릅니다. 전문 분야도 다르고 답은 결론은 이 사건별로 다르다. 역시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고 한 위원장의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이 총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판단이 맞느냐, 한 위원장의 판단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철두철미하게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결백증이라는 말까지를 썼습니다. 이 좋지 않은 어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백증. 이렇다라고까지 할 정도의 이 한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51대 49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51에 제가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당대표를 한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총선은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양당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뭐 각종 여론조사가 있지만 저는 아직도 가장 믿는 것이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입니다. 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조사를 가장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에서 이긴다라고 해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박빙의 승부입니다. 또 수도권은 2, 3%는 하루 이틀 사이에 뒤집어집니다. 너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관적으로 보면서 결백증이다라고 할 정도의 한동훈이
51%가 아니겠느냐. 한동훈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제 송재TV 댓글에도 한동훈 참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한동훈도 아마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욕을 먹는 게 자기도 처음일 거고 저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말만 잘하지 한동훈이 한 일이 뭐가 있냐, 결정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 장해찬 도태우를 그렇게 고민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뭘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잘라낼 걸, 그 다음 윤 대통령과 그렇게 각을 세워서 윤 대통령에게 언제나 그렇게 밀어붙이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선 가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많은 비판들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동훈의 판단에 맡기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동훈이 이 선대위 회의에서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 윤 대통령이 요소요소마다 윤 대통령이 크게 섭섭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비례대표 후보도 보면 이게 참 걱정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프레임, 민주당의 공격에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이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김경률이나 함원경의 주장에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다면 다 활용하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 자리에 이 폭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넓이죠. 그런 부분이고요. 이종섭 부분입니다. 이종섭 부분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총선 승리에 그래도 1%라도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은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내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물밑에서 조율해 왔는데도 답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은 더 미룰 수도 없어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승부가 가려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난 1월에 그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를 놓고도 윤 대통령이 이긴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보하고 포용한 것이다. 결국 한동훈도 얼마나 지금 겁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총선 지나면 자기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또 부산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했죠. 김해였죠. 4월 지났어도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참 지금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